지하철역 이름을 결정할 때 그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문화유산 등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당고개역, 장승배기역은 옛 문화가 남아있는 이름이죠. 마을로 들어가는 고개에는 을에 성황당이 있었는데요. 돌무더기나 신목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제당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곳도 지금까지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신당동은 원래 신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산동은 동네 산에 당이 있어서 붙여졌고요. 아직도 당산에는 신목인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고 또 부군당이 있어서 해마다 음력 10월 초하루에 부군 당굿을 벌립니다. 당집이나 성황당이 있었던 고개는 당고개, 즉 당연으로 불렸습니다. 예전 하왕십리동에는 당연동이 있었고 이곳에 신당이 있어서 당제 혹은 당연이라고도 불렸죠. 창신동에도 당고개가 있어 당연동이 있었고 연희동에는 당터고개가 있습니다. 용산구 신계동에도 당고개가 있었으며 역천동에는 마을에서 큰 굿을 했던 당제가 있습니다. 예전 상왕십리동에 인창동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굿을 많이 했던 굿제라는 게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미륵당이 있는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은 당고개라고 불렸고 이 지명은 아직도 당고개역이라는 역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고개 소공원에는 유래비가 세워져 있죠. 이 유래비 표지석에 의하면 이곳에서 선왕당이 있어서 매년 음력 1월 15일이면 선왕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고개에는 돌무더기 형태의 선왕당과 당집 형태의 미륵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근처에 무당집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예전부터 민간신앙이 성행한 유풍이 남아있는 것이죠. 선왕당이 있었던 곳은 선왕당이라고 불립니다. 노량진에는 예전에 닭집이 있었는데 수백 년 묵은 엄나무가 있는 고개를 선왕당 고개, 그 마을을 선왕당이라고 했습니다. 도당이 있었던 고개는 도당제라고 불렸습니다. 방학동에는 나무 밑에서 도당굿을 해서 도당말이라는 마을이 있었죠. 또 방학동에는 소원을 비는 신당이 있어서 원당이라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는 부군당이나 선왕당, 도당이 있었고 지금까지 지명으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승은 길의 경계, 마을이나 절 입구 등에 세워졌는데요. 경계에 서 있는 장승에는 어디까지 몇 리라고 써놓아서 이정표 역할을 했는데 이를 노표장승이라고 합니다. 마을이나 절 입구에 세워진 장승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액을 막기 위한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장승이 서 있던 곳은 현재까지도 장승배기로 불려서 전국에 그 지명이 산재해 있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장승배기가 있었죠.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망원동 벌판에 장승이 섰던 곳을 장승배기라고 부릅니다. 영곡동에도 장승이 서 있던 마을을 장승꼬지라고 불렀고 옥면동에도 예전 큰말 입구에 장승이 서 있어서 장승배기라고 했죠. 상도 제2동과 노량진과의 경계고개에 장승이 있어서 이곳을 장승배기라고 하는데 지금 장승배기역이라는 역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량진의 장승배기는 정조의 능행과 관련하여 세워졌다는 유래담과 대방장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영조 때 제작되었다는 해동 지도에도 등장하죠. 노량진의 장승은 판소리 병강쇠가에도 등장합니다. 병강쇠가 경상도 함양의 장승을 뽑아다가 장작 삼아 부를 때니 재로 변한 장승이 원통하여
노량진 대방장승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대목인데요. 이 병강세가에서는 노량진 장승이 팔도 장승의 우두머리로 묘사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노량진은 충청도와 전라도 방면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의 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량진 장승뱅이가 당시에도 유명했고, 이곳의 장승은 팔도의 우두머리격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된 장승은 장승백이라는 지명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가 1990년대 초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지금의 자리에 장승이 세워졌고, 해마다 장승을 세운 10월 24일이면 장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장승과 장승백이라는 역사적 장소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옛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단합과 소망의 매개체로, 또 지역의 축제로 전승되고 있습니다.